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번 시간부터 정보처리 기사 실기 시험을 이제 대비하게 되었는데, 자, 1강을 시작하기 전에 실기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제 OT 시간에 확인을 해 보시긴 하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기 시험 자체가 사지 선택형이 아닌 필답형으로 치러진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도 필답형의 유형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류를 한번 나눠 보실게요. 일단 첫 번째는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게 용어와 관련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용어와 관련되는 거는 특정 영역에 대한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 범위에서 용어라든지 개념과 관련되는 것들 굉장히 많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거든 다 시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와 관련되는 거 가장 주가 되겠고, 그다음 두 번째는 사실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공자이셔도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중에 프로그래밍 언어, 소스 코드에 관련되는 문제. 우리 이제 필기시험 볼 때도 사실 조금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던 영역이기도 했지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소스 코드와 관련되는 부분들 뭐 당연히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하나의 언어 구문에 대한 부분이지만 구분을 좀 해본다면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SQL 부분 아시잖아요. 예, 이 구문과 관련되는 거. 자, 이렇게 조금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구별을 해볼 수 있는데, 제가 제시해 드린 것대로 사실 1번, 2번, 3번 순서대로 문항의 개수가 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문제는 20개 범위에서 뭐 사실 이제 제시하기에는 20개에서 뭐 30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20개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큰 이변이 없는 이상은 그 정도 범위 안에서 시험 문제가 등장을 할 거고요. 당연히 이제 각 문제마다 배당되어지는 점수는 좀 다릅니다. 전체 100점 만점으로 하시고 마찬가지로 총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으로 하시지만 각 문제당 배당되는 점수는 뭐 이게 5점이 될지 2점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주어진 문제에 따라 다르게 이제 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용어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도 어떻게 문제가 구분이 되느냐 하면, 자, 단답형으로 나오는 경우, 단답형이라는 의미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개념에 대한 서술이 되어 있고 문제 자체에서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용어는 뭐냐 하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용어는 뭘 의미한다. 실제로 이제 기술을 하시는 건데, 이때 보시면 단답형의 형태도 두 가지 형태로 좀 나뉘거든요. 이때도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직접 기술을 하시는 형태. 직접 기술을 한다는 거는 뭐 특별하게 다른 보기 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문제만 서술되어 있는 거고, 이게 뭐니? 하고 물어보면 이게 뭐다. 이렇게 직접 이제 적으시는 거죠. 자, 그런데 때때로는 어떤 경우도 있느냐 하면 보기 항목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여러 개의 항목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항목들 중에서 선택해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문제에 나오는 비중을 보셨을 땐 어느 쪽이 더 높으냐 하면 제가 더 많이 나오는 걸 먼저 기술을 해드렸거든요. 직접적으로 기록하는 게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보기에서 선택하는 것보다는. 그러나 아무튼 단답형의 형태도 이렇게 좀 나뉘어서 이제 등장을 한다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용어에서 단답형이 아닌 형태는 약술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죠. 약술형. 그러니까 이런 용어에 대한 약술을 해라. 이 용어가 뭔지 개념을 기록해라. 이렇게. 근데 이때 이제 약술을 한다는 거는 뭐 우리가 굉장히 길게 논문 쓰듯이 이렇게 쓰는 게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한 줄이 될 수도 있고 정말 간단한 거는, 근데 보통은 이제 두세 줄 범위 이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이제 약술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 이제 용어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서 명확하게 핵심 포인트 단어가 잘 들어가야 되겠죠. 그럴 때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약술하는 형태. 근데 이제 아무래도 단답형보다는 약술형이 비중적으로 봤을 때는 출제되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어에 대해서 약술하는 거.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소스 코드는 프로그램 언어가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이 실기 때도 대비하셨던 게 세 가지 언어 형태 대비하셨잖아요.
C 언어 있었고, 그 다음에 자바 있었고, 그 다음에 파이썬 있었고, 마찬가지로 실기 때도 세 가지 언어를 놓고 소스 코드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때 보시면 뭐 C 언어 한 문제, 파이썬 한 문제, 자바 한 문제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것도 때때로는 뭐 C 언어가 2개가 나오기도 하고 자바가 2개가 나오기도 하고 파이썬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그래서 뭐 어떤 게 하나가 나올지 2개가 나올지 이거는 모르지만 만약에 정말 프로그램 언어 소스 코드에서 정말 많이 나왔다 그러면 C 언어도 2개, 자바도 2개, 파이썬도 2개 이렇게 나오면 정말 그거는 비중적으로 많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런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등장할 때는 자바가 2개 나오고 C 언어도 2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적도 있기는 해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개수적으로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고 거기다가 점수 비중에 대한 것도 높기 때문에 프로그램 소스 코드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긴 하지만 결코 이건 버려서는 안 되는. 예,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 반드시 얘는 여러분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 범주라고 한다면 물론 어떤 거 하나 뺄 수 있는 건 없지만 소스 코드 정말 빼고 싶은 마음이 클 거거든요. 근데 빼서는 안 된다는 얘기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합니다. 예, 조금 힘들지만 이겨내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소스 코드 파악하는 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이때도 보시면 이 소스 코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하면 2가지 형태로 나오거든요. 하나는 출력 결과에 대한 부분이 뭐냐, 소스 코드가 이런 게 있다 하고 제시를 해줘요. 자, 이거를 수행했을 때 출력 결과가 어떻게 나오니? 그러면 뭐 출력 결과가 만약에 뭐 정수값으로 나오는 거다 그러면 5라고 나온다, 10이라고 나온다. 혹은 뭐 문자로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문자가 어떤 게 출력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출력값 자체를 직접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 또 하나는 괄호 안에 채워주는 거예요. 괄호 안에 구문을 채워라. 이렇게 출력 결과가 나오게 하고 싶다. 그렇다면 이 괄호 부분에 뭐가 들어가면 좋겠냐.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언어 구문 자체를 채워 넣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도 어떤 게 비중적으로 더 많이 나오느냐 했을 때 출력 결과를 물어보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게다가 이제 가끔 가다가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면 좋겠냐 하고 이제 물어보는 이런 정도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스 코드 전반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시고 이걸 머릿속에서 이제 돌려야 되는 거죠. 예. 내 머리가 이제 컴퓨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이제 구문을 돌려서 출력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다 하고 여러분이 소스 코드 자체 파악이 뭐 무조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학습 대비하셔야겠고. 자, 그다음에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SQL에 대한 거 SQL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크게 구분을 하면 정의어도 있고 조작어도 있고 그 다음에 제어어까지 이렇게 3가지 형태로 구분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조작어 쪽에서 아무래도 가장 많이 등장을 하고요. 조작어 쪽에서도 조작어는 우리 이제 검색하는 거, 삽입 삭제, 갱신하는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셀렉트, 검색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 가장 비율을 따진다면 많이 나왔고요.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가 안 나온 건 아니에요. 검색이 제일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삭제하는 거, 삽입하는 거, 갱신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등장했었습니다. 이미. 예. 자, 그렇게 해서 검색하는 구문, 삽입, 삭제, 갱신하는 구문들에 대한 게 정확하게 어떻게 기술이 되어줘야 되는가. 이거 이제 계속적으로 뭐 특히 옵션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거 있잖아요. 이거 배제하지 마시고 다 집어넣으시고 어떨 때 이 옵션을 넣을 수 있다. 옵션의 사용법까지 모두 다 잘 익혀주시고 직접 기록하시는 거. 자, 여기에서도 기록을 해주는 방법에 대한 게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구문 전체를 기록을 해주는 방법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괄호를 열어놔요. 그러면 이제 이걸 수행하고 싶은데 이 괄호 부분에 뭐가 들어가면 좋겠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괄호를 뭘로 채울지. 이런 정도로 이제 또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구문 전체를 물어보기도 한다는 점. 그래서 사실 전체 구문을 계속적으로 기록하면서 여러분이 학습 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예, 그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파악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작어에 해당하는 부분 다음에 그 다음으로 나온 부분이 제어에 해당하는 부분. 제어 쪽에서는요. 다른 부분 말고 우리 왜 권한을 부여하고 권한을 박탈하는 그란트 리복이라는 구문이 있었잖아요. 예, 그 구문. 물론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출제 범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등장을 했다는 거죠. 한 번이라도. 그래서 이제 제어에 해당하는 거. 근데 아직까지 우리 정의를 하는 거와 관련되는 정의를 하는 거는 뭐 create 하는 부분인데 create에 해당하는 부분 전체를 물어보는 것까지는 없었어요. 자, 그러나 정의를 하는 부분에서도 속성에 대한 값을 수정한다든지 특정 속성을 추가한다든지 이럴 때는 alt라는 구문 사용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오히려 정의하는 쪽에서는 수정과 관련되는 부분, 뭐 만약에 이제 출제에 대한 횟수로 따진다면 alt에 해당하는 부분 있잖아요.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조금 뭐 빈도수로 따지면 조금 더 이제 크고 그 다음에는 삭제하는 거, 드랍 구분이 있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외에도 생성을 해주는 거, 뭐 아예 안 나온 건 아닌데 약간 비중으로 따지면 요런 정도 범위. 그러나 뭐 물론 어떤 거 하나라도 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뺄 수 있는 건 없는데 비중의 정도가 이제 나오는 횟수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제가 이제 많이 나오는 거 위주부터 먼저 쭉 기록을 해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학습을 하실 때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학습 전략을 세우실 때 학습이라는 건 항상 전략적으로, 그죠? 뭐 무던히 계속 열심히 하는 건 물론 좋습니다만 이왕이면 내가 투자한 시간에 효과적인 학습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문제가 나온다더라 라는 걸 알고 그거에 맞춰 대비를 해주시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일단 용어와 관련되는 거, 개념과 관련되는 게 전체 범위에서 제일 많죠. 제일 많잖아요. 사실 프로그램 소스 코드나 SQL은 일부분에 해당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용어에 해당하는 개념에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이 학습을 하실 때 어떤 문제든 다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설명에 대한 게 딱 나오면 어떤 용어에 대한 거다. 이렇게 이제 바로바로 연결하실 수 있게끔 학습 대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 때라는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스 코드는 다른 거 없어요. 소스 코드는 코드를 많이 보고 많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물론 기본적인 구문은 먼저 익히시고요. 예, 우리 뭐 C 언어, 자바, 파이썬에서 각각 나오는 사용되어지는 구문의 차이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먼저 익히시고 그 다음에는 소스 코드를 계속 많이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계속 파악하시려고 하셔야 되고 SQL의 경우는 구문을 계속 적으셔야 돼요. 예, 구문을. 뭐 셀렉트 어쩌고저쩌고 셀렉트 프롬 웨어 이거를 막 쭉 계속 적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하나 다 적으면서 왜냐하면 한 글자라도 이럴 경우에 오타가 있다면 셀렉트인데 거기에서 갑자기 이 하나가 빠졌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부분 점수 없어요. 그냥 0점이에요. 그쵸. 그래서 자꾸 그거 오타 없이 요거는 특히 이제 영어로 기록을 해야 되는 구문이니까 자꾸 연습해서 여러분이 기록하는 그 학습 대비로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방법들을 좀 동원을 해서 학습법을 조금 필기 때랑은 좀 달리 해 주십사 하고 이제 제가 좀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자, 시험 범위에 대한 거는 제가 OT 때도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필기 학습하셨을 때 범위와 똑같습니다. 달라지는 부분이 없고요. 다만 제가 필기 학습 때 여러분한테 안내하지 않았던 내용 중에 실기 때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교재 구성을 해놓고 교재상의 내용을 구성해놓고 학습을 시켜드리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범위가 달라서가 아니라 필기 때는 아직까지 그 영역에 대한 기출이 나온 적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일단은 좀 제외를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나왔던 기출 범위 안에서 핵심 위주로 여러분이 짧은 시간에 좀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고 이제 모든 범위를 다 집어넣으려고 하면 교재도 두꺼워지고 뭐 강좌 수도 길어지고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제외를 했던 것 뿐이었던 거고 실기 때는 또 해당 영역에서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역에 대한 건 똑같지만 부분적으로 특정 내용이 실기 때 조금 더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기본 내용은 필기 때와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유리하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니지만 유리하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 수험생 기준은 얼마 전에 내가 필기 학습을 모두 마무리하고 얼마 전에 필기 합격을 다 끝냈고 머릿속에 이제 내가 필기 때 학습하셨던 내용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실기 때 그 내용을 그대로 갖고 가는 거라서 조금 더 학습할 때는 수월한 부분이 없잖아 있기는 하겠죠. 예.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니니까. 왜냐하면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방법이 좀 다르고 하다 보니까 또 이 유형에 맞춰서 또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실기 강의 때는 필기 때랑 제가 좀 다르게 할 거예요. 뭐를 좀 다르게 할 거냐면 내용은 여러분이 이제 뭐 교재도 보시고 그다음에 학습을 해 보시다 보면 필기 때 우리 학습했던 거하고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험 범위가 똑같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만한 게 없어요, 사실. 뭐 일부 제가 추가된 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일부 빠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것도 당연히 있기는 하고요. 그러나 전체적인 범위에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전체 필기 때 범위에서 12개 영역에서만 찝어서 더 집중적으로 출제를 할 거야 라고 공단에서 발표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기출된 범위를 보면 12개를 집중적으로 하는 건 이때 그것만 나오지는 않았다는 거죠. 예, 그 외부, 그러니까 아예 관련 없는 분야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것과 연관되어지는 나머지 내용들도 실기 문제에서도 등장을 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나온다고 했던 12개 영역만 해서는 조금 불안한 거죠. 예. 그래서 좀 더 넓게 필기 학습 때 했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실기 때도 다시 한번 학습을 할 거고, 다만 제가 이제 강의를 좀 달리 하겠다는 건 뭐냐면 마치 문제를 풀듯이 그냥 처음부터 내용을 좀 확인해보고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문제는 기출문제는 당연히 풀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간중간 풀 건데 문제를 풀듯이 개념에 대한 거, 용어에 대한 게 전체 범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마치 문제를 풀듯이 내용을 보고 이게 뭘까를 학습을 하는 강의를 하는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바로바로 내가 문제를 푼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강의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할 거고 여러분은 그걸 대비해서 보시고 학습에 대한 부분도 마치 문제 풀듯이 대비를 해보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제 프로그램 소스 코드나 이런 거는 여러분이 소스 코드에 대한 파악을 일단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이제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2차적으로 여러분이 스스로가 소스 코드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이제 따로 좀 보셔야 되는 거고, 구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구문에 대한 것도 제가 일반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기본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부분은 마치 역시 또 문제를 풀듯이 이렇게 조금 가려놓고 그 다음에 개념 보고 어떤 게 정답이 될까라는 형태로 좀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는 강의를 들어보면 또 알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최대한 좀 효과적으로 우리 실기 대비에 맞춰서 이 강좌를 제가 좀 구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한 끝에 그래서 문제처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우리가 대비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부분인지 이제 좀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잘 좀 참고하시고 우리 또 집중해서 실기 학습 한번 해보시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분부터 이제 챕터 구성을 좀 해드렸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챕터 구성을 하는 것도 공단에서 발표한 순서에 맞춘 것은 아니고요. 범위는 그 범위 안에 있되 기출되어진 어떤 형태를 보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매번 빠지지 않고 해당 영역이 등장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감안을 해서 좀 더 많이 나오는, 그래서 좀 더 우리 수험생들이 집중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을 좀 더 앞으로 배치를 해놨어요. 전체 강의 수에서. 예.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럼 끝부분은 안 해도 되나? 선택적으로 해야 되나? 그건 아니라는 건 아시죠? 다만 앞부분보다는 조금 빈도에 대한 부분에서 덜 나올 수는 있어요.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시험 보실 땐 또 그 부분에서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경향을 파악했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부분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앞부분에 대한 내용이 집중도가 올라가야 되는, 그러니까 중요도를 좀 높여서 학습 포인트를 더 이제 올려서 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뒤쪽은 조금 출제 빈도수가 약간은 떨어지는 영역이지만 그래도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점점 그렇게 조금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학습 대비에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출발을 할 건지 강의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도 문제를 푼다는 마음으로 같이 보세요. 그리고 물론 그럼 나 필기시험 대비한 지 혹은 합격한 지 좀 오래돼서 내용을 많이 잊어버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학습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우리 이제 교재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교재를 어느 정도 범위까지 그냥 이거를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속독으로라도 빠르게 쭉 한번 읽고 출발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보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랑은 완전히 또 다르실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짧은 시간이라도 어느 정도 범위 좀 읽어보시고 정독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예, 그 여러분이 이제 주어진 환경, 그다음에 허락되는 시간에 맞춰서 그건 해주시고 어쨌거나 최소한 한 번의 속독이라도 강의를 듣기 전에 이번에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좀 출발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좀 맞춰서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내용은요, 우리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 기술 활용 관련되어서 먼저 운영체제라는 개념 알고 계시잖아요. 예, 운영체제 기초 활용하기부터 출발을 할 건데, 자, 제가 필기 때보다 훨씬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할 겁니다. 빨리빨리 진행을 할 건데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이제 필기 때 이미 기본적인 학습을 하시면서 내용들과 관련되는 설명을 듣고 무조건 암기가 아니라 이해 먼저 하고 암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최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설명들을 부가적으로 해드리고 그러면서 학습 포인트 잡아드렸어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은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는 학습한 지 좀 오래돼서 많이 잊어버렸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암기하신 거를 좀 잊어버린 거고 개념 자체를 완벽하게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최소한. 예. 그래서 제가 필기 때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드렸던 것처럼 실기도 그렇게 갈 필요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것까지는 굳이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속도도 좀 빠르게 그 다음에 구체적인 설명이 크게 필요하지 않는 거는 내용 자체를 가지고 설명은 할 겁니다. 물론 예, 그냥 다 지나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내용 자체를 가지고 설명은 하되 조금 더 필기 때보다는 빠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에 좀 집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같이 가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기 시작하기 전이라서 앞부분에 말이 조금 길어졌다 싶지만 여러분이 학습의 포인트 잘 잡으시고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 제가 미리 이렇게 강의 시작 전에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좀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운영체제 관련해서는 어떤 개념이 먼저 등장을 하느냐? 운영체제와 관련해서 운영체제 종류, 이거 먼저 운영체제가 뭐니? 그 다음에 운영체제 종류가 뭐니? 목적이 뭐니?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나올 거거든요. 자, 그럼 이때 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좀 막아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 교재 보면 답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강의를 들으실 때 화면에 좀 집중해서 보실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딱 보시고 여기 내용이 뭐가 들어가면 돼 라는 거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보자는 거죠. 화면을 보실 때. 자, 첫 번째로 사용자가 시스템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과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겠다. 그렇죠? 사용자가 컴퓨터 시스템을 편하게 쓸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인터페이스적인 역할 누가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 그리고 컴퓨터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자원에 대한 할당을 하기 위한 스케줄링 역할도 담당하더라. 그러면서 사용자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그 응용 프로그램이 유용하게 동작되어질 수 있는 환경까지 제공하더라. 얘가 뭐에 대한 설명이냐라는 거죠. 정답은 그렇죠. 바로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OS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설명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게 뭐냐라고 물었다면 여러분은 정답을 운영체제다라고 기술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 제가 앞에서 필기할 때도 많이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인데 바로 이 영어 플레임과 영어 약어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 부분은 문제상에서 영어 풀네임으로 기록을 해라 라고 제시를 한다면 반드시 영어 풀네임으로 기록을 해주셔야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데 한글로 나는 잘 몰라가지고 운영체제라고 썼다? 그냥 0점이에요, 그거는.
아시겠죠? 일부 점수라도 주겠지? 안 줍니다. 부분 점수가 때때로 있는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부분 점수가 없는 게 많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거기다가 문제에서 제한된 조건이 있는데 제한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비슷하게 뭔가 쓴 것 같은 느낌. 그러면 그거는 정답으로 부분 점수 줄 거냐? 안 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셔서 영어에 대한 거 여러분이 잘 봐두셔야 된다는 거 제가 필기 때부터도 강조를 좀 많이 해드렸죠. 예,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런 정도의 영어는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 영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영어 풀네임으로 기록해라 라고 물어볼 수 있는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근데 엄청 복잡한 단어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을 풀네임으로 다 써. 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었어요. 근데 대략 요 정도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그러니까 굉장히 흔히 많이 쓰이는 이런 용어들을 풀네임으로 쓰는 경우들은 종종 있었어요. 제시하는 경우는. 그리고 약어 표현도 인정을 해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하게 영어 풀네임으로 써 라고 제시하지 않는 이상은 괜히 영어로 operating system 하고 이제 쓰려다가 중간에 뭐 하나를 띡 빼먹었어요. S를 뺐어요? 그러면 그냥 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풀네임으로 쓰라고 안 했는데 내가 굳이 영어로 쓸 이유가 없죠. 왜? 그 순간 내가 시험장에서 실수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럴 때는 정확하게 한글로 딱 적어주세요. 영어로 쓰라는 말 없었으면. 얘는 영어밖에 없어요, 단어가.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영어로 써야 되지만. 그쵸? 그리고 영어도 영어밖에 없는데 풀네임으로 쓰라고 말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한글로 적으시는 거죠. 예, 읽는 방법 그대로. 그러면 돼요. 그러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하게 뭐 영어로 써라, 한글로 써라 뭐 이런 거 없을 때. 그리고 이제 OS 같은 경우는 흔히 운영체를 일컫는 약어 표현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쓰는 것도 정답이 인정이 됩니다. 당연히. 특별한 제약이 없을 때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필답형이기 때문에 이런 거 쓰는 것도 여러분이 주의를 하셔야 돼요.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셨어도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해버리면 거기서 감점이 돼버리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 주의 좀 해주시고. 자, 지금처럼 문제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설명이 나와요.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관련되는 용어는 뭐냐? 그러면 정답은 운영체제라고 썼다면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정리되시죠?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운영체제의 목적 그리고 성능평가 요소와 관련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정말 많이 등장하거든요. 어떤 요소들과 관련되는 거 설명을 해놔요. 그 요소 중에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이니?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운영체제 쪽에서는 성능평가를 하거나 혹은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 요소로서 4가지 형태 좀 나누어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죠. 자, 봅시다. 시스템이 일정 시간 동안 처리하는 일의 양, 일정 시간 동안 처리하는 일의 양, 이 부분은 향상돼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더라? 정답은? 그쵸, 처리 능력입니다. 처리 능력, throughput. 자, 영어에 대한 부분은 조금 부담이 되실 텐데 제가 이 부분을 따로 또 뒤쪽에서 좀 안내를 해드리는 게 있어요. 자, 일단은 주의 깊게 보시고 한글 기준으로 먼저 확인을 하면서 이제 영어도 쓱 한번 보시면서 갈게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시스템이 사용하고자 할 때 즉시에 사용 가능한 정도. 사용자가 시스템 쓰고 싶어요. 그러면 오류 났어, 문제 있어, 못 써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즉시에 사용 가능한 정도에 대한 부분 이것도 향상돼야 되겠죠. 자, 요거는 뭐다? 바로 사용 가능도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죠. 그 다음 시스템이 문제 처리를 정확하게 하도록 신뢰도에 대한 부분을 향상시킨다. 벌써 이제 답은 나왔는데 문제 처리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하도록 결과에 대한 부분을 믿을 수 있게끔 해라. 이 얘기거든요. 바로 신뢰도에 대한 향상이 돼야 된다. 자, 그리고 시스템이 작업 처리를 요청하고 시스템의 작업 처리를 요청을 했어요. 사용자가. 그 다음 그 결과를 얻을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부분. 요거는 당연히 단축되는 게 좋겠죠. 기다리는 시간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작업을 처리하는 시간이니까 최대한 작업 처리 시간은 빨라져야 되겠죠. 자, 근데 이때 요거를 용어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작업 처리를 요청하고잖아요. 요청하고. 자, 이때 보면 응답 시간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반환 시간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때 보시면 영어에 대한 거 당연히 다르죠. 응답 시간은 response time이고 반환 시간은 turnaround time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이건 분명히 다른 거예요. 응답 시간에 대한 거는 작업 처리에 대한 걸 요청을
하고 그에 대해서 인지를 시스템이 하는 시점까지를 응답 시간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여서 처리를 해요, 시스템이. 그 다음에 결과를 사용자한테 줍니다. 여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반환 시간이라고 해요. 다르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구분도 하시면서 결국은 이 네 가지 요소가 운영체제의 목적이다. 그리고 어떤 운영체제를 개발했을 때 성능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요소다라고 해서 구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때 보시면 제가 지금 우리가 문제처럼 풀어본 것처럼요. 설명이 돼 있고 이게 시스템 성능평가 요소 중에서 어떤 거냐 하고 이렇게 저는 가려놨지만 여러분은 직접 적어야 되죠. 이거 처리 능력이야. 이렇게 적는 부분인데 이거를 거꾸로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저희는 내용을 보면서 이제 개념적인 용어에 대한 걸 구분해야 되니까 내용과 함께 단답형 형태로 그러니까 열어보시는 부분이 단답형으로 쓰는 형태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제 접근을 하시는데 이제 이거를 또 거꾸로도 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운영체제의 목적 중에 처리 능력은 뭐냐? 약수를 해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일정 시간 동안 처리하는 일의 양이다. 라고 약수를 했다면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두 가지 형태로 다 구분이 가능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이렇게 특정 요소에 대한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을 구성하는 요소가 3개 있어. 뭐뭐에 3요소가 있어. 4요소가 있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종류를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뭐예요? 운영체제의 목적 4가지를 써라. 이거죠. 그러면 처리 능력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처리 능력 향상, 지금 향상 3가지 다죠. 그래서 처리 능력 사용 과정도 신뢰도에 대한 부분의 향상과 그리고 응답 시간이나 반환 시간에 대한 단축. 그래서 요 부분만 간략하게 쓰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를 놓고 문제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게 다양하다는 거죠. 그렇죠? 직접 기술해놓고 단답형으로 단어 자체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개념을 이제 제시해주고 그러면서 그에 대해 약수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종류에 대한 거 써봐라 라고 하든지 얼마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 문제가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대비하시고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이번에는 운영체제의 종류와 관련되는 부분이네요. 예, 그러면 봅시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1990년대 개발한 운영체제로서 이렇게. 자, 지금 보시면 문장 중에 어디에서 혹은 누가 이걸 개발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이거를 이제 개발한 그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하고 몇 년도에 만들었다, 개발했다 이렇게 이제 제시하는 이런 문장들 이 문장에 의해서 사실 어떤 것을 얘기한다라는 걸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문제상에서 보면 이런 문장들이 자주 제시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제가 필요한 부분은 중간중간 좀 넣어놨어요. 보면 누가 개발을 했다, 어느 회사에서 개발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것까지도 배제하지 마시고 학습에 참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990년 개발한 운영체제다. 메뉴나 아이콘을 선택해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그렇죠? 아이콘이나 메뉴를 마우스로 선택해서 명령을 수행토록 한다. 직접 명령을 기술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인 거죠. 자, 이에 해당하는 운영체제 뭐니? 하고 물은 거예요. 뭡니까? 윈도우즈죠. 정답은 윈도우즈. 그쵸? 자, 이게 이제 읽으시는 그대로잖아요. 윈도우즈라는 게 별도의 한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써라. 그러면 정확하게 스펠링을 윈도우즈라고 써주셔야 되는 거고 영어로 쓰라는 말 없으면 윈도우즈라고 영어로 써도 되지만 한글 읽으시는 그대로 윈도우즈라고 쓰셔도 당연히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괜히 영어로 쓰라는 말도 없었는데 괜히 영어로 쓰다가 스펠링 오타 나면 그거는 0점 처리가 되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계속합니다. 지금 윈도우즈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제 운영체제 방식, 내부적으로 운영체제가 수행되는 방식에 대한 거를 설명하는 것 중에 그래픽 사용자 환경을 제공해서 마우스로 아이콘이나 메뉴를 선택해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뭐에 대한 설명이냐 이거죠. 정답은
뭡니까? 그렇죠. GUI 방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환경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GUI 방식. 실제로 이제 GUI라고 기록하는 요거 플레임으로 쓰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GUI라고 기록하는 기출 문제가 등장을 한 적이 있죠. 네,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봅시다. 여러 작업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하는 멀티태스킹이 지원이 되고 각 작업은 선점해서 실행하거나 강제로 종료하는 거 된다. 여러 개 수행하는 거 돼.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돼. 강제로 종료도 가능해. 라는 이런 환경에 대한 게 멀티태스킹 중에서도 선점형이라고 표현을 하죠. 선점을 한다는 거는 지금 이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점을 해서 실행을 하거나 종료를 할 수도 있다. 왔다 갔다 작업을 하고 얘를 선택을 해서 작업하다가 얘는 또 선택해서 강제 종료도 할 수 있다. 이 상황 자체를 선점할 수 있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점형 멀티태스킹이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해석되시죠? 그렇죠? 태스킹이란 자체가 태세 자체가 작업이라는 의미잖아요. 멀티라는 게 다중 여러 개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요. 또 윈도우즈와 관련해서 지원되는 기능에서 시스템에 연결되는 하드웨어에 대한 자동 인식, 하드웨어에 대한 자동 인식인데 연결되는 하드웨어. 그래서 하드웨어 구동에 필요한 환경을 아예 자동 인식해서 제공하겠다. 환경 제공을 바로 내가 자동으로 제공할게. 라는 기능은 바로 플러그를 꽂으면 플레이가 된다. 이거죠. PNP 기능,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요. 서로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개체 작업. 서로 응용 프로그램이 달라요. 만들어진 이 개체에 대한 게. 그런데 그 개체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프로그램인데도 문서에 삽입하고 연결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림은 그래픽 처리 프로그램에서 만든 건데 문서 편집 프로그램에다가 그림을 삽입을 하는 거잖아요.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개체를 작업 중인 문제에 연결하거나 삽입하고 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은 개체 삽입과 관련되는 기능이거든요. 자, 요거는 OLE 기능이다 라고 구분을 하죠. 자, 계속해서요. 역시 윈도우즈에서 계속 기존의 FAT가 거의 이제 요 부분 문장에서 이제 좀 답이 나오긴 했지만, 자, 긴 파일명을 사용할 수 없었던 부분은 긴 파일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그래서 이제 파일명을 255자까지, 그전에 8자에서 끝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특수문자 제시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문자나 숫자를 활용해서 파일 이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예전에 안 됐던 공백에 대한 것도 포함이 가능토록 했다라는 거죠. 예, 요거에 해당하는 게 파일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거와 관련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여기에 나와 있긴 했죠. 자, VFAT라 그래서 가상으로, 그러니까 파일에 대한 관리를 하는 테이블, 파일 관리 테이블 정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VFAT라고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오면 뭐에 대한 거냐? 윈도우즈 관련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네요.